곳곳을 임장 다니고 여러분들에게 믿을 만한 중개업소를 소개하는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. 새해 들어 네 번째 인천 부동산 시장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제3연육교 곧 청라에서 영종도로 이어지는 제3연육교가 내년 말 개통 예정입니다. 그래서 25년 12월 이전에 개통 예정인데 현 공정률이 43%입니다.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슈화되는 것 자체가 영종구라고 하겠습니다. 영종구 주민들에게는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국제학교 유치부터 시작해서 지금 영종구도 지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. 요게 모습이 요런 모습인데요. 요게 이제 사람도 통행이 가능하고 자전거도 통행이 가능합니다. 지금 영종도하고 인천 이 구도심이나 송도를 연결할 때는 다 차량이나 또는 철도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자전거를 갈 수 있다고 또 도보로도 갈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. 송도 609 호수변 부지의 산책로를 조성합니다. 여기 어디냐면 요게 이제 레이크 1차입니다. 2차 여기 3차가 되는데 워터프론트 호수하고 그 앞에 보면 여기에다가 산책로 조성 계획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레이크 주변에 힐스테이크 분들은 굉장히 좋은 또 산책로가 생기니만큼 609가 어쩌면 또 송도에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. 이데일리 기사인데요. 미분양의 사업 지수 한쪽은 연타석 흥행, 인천에 무슨 일이 그랬습니다. 여기 보시면 두산 위브더 제니스 센트럴 계양이 실제는 341가구인데 1634건이 접수를 했고 왕로프라고 하죠. 여기가 1409가구에 691건밖에 안 했고 또 재물포역 매정 이편한 세상은 411가구에 129건밖에 안 했는데 이쪽에 이제 검단에 24가구에 제1풍경채가 16,755건 그 다음에 중흥 클래스가 417가구 모집에 16,059건이잖아요. 곧 이 검단 신도시는 분상제가 적용이 돼요.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보다는 저렴하죠. 그러니까 아마 많이 몰린 줄 알고요. 나머지는 구도심의 도시개발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주변 시세보다는 좀 높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에 따라서 이렇게 양극화가 나타났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굉장히 지금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GTX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Y자 또 2노선 확정 인천 환영부로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일단은 인천은 요 B노선이 춘천까지 가는 걸로 이제 거의 확정이 됐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인천대 입구에서 시작해서 인천 구간은 이 부평까지죠. 그리고 이제 이 D노선이 광명 시흥을 지나서 이렇게 교산까지 가고 또 원주까지 가고 2노선이 인천공항을 시작해서 이쪽에 보면 대장에서 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D자 여기 하고 계양을 지나는 D노선 그리고 여기 2노선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서울 접근성 여기서 이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 용이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인천에도 요런 GTX 고속철도망이 들어옴으로 해서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. 또 이 평택도 이 동탄에서 오는 연장이 되죠. GTX 요게 A 노선이죠.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. 똑같은 얘기인데 요런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기사도 수도권 GTX A, B, C, D, E, F 노선 깐다. 수도권 초집중화 악순환. 그리고 이건 부산 일부 기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지방 신문이다 보니까
수도권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인구 집중이 수도권에 가속화되니까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부산일보에서는 아마 이렇게 실은 줄 압니다. GTX B노선이 수인 분당선 추가 정차 청학역 사실상 확정 그랬습니다. 제가 뭐 바람은 송도역이라 그랬지만 저도 이제 청학역이 될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은 요 사이에 그 청학역으로 결정이 됩니다. 제가 보기에도. 그래서 GTX하고 KTX 수인 분당선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. 뭐 어쨌든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구도심, 특히 용현 하객지구에도 어쩌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GTX B노선이 이제 그 인천대 입구에서 마석까지 갔는데 이걸 연장을 해서 춘천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 춘천까지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춘천도 어쨌든 서울 출퇴근이 용이하고 또 인천 주민들도 춘천으로 이동할 때 지금은 굉장히 교통이 좀 불편합니다. 근데 어떻게 본다 그러면 뭐 그 1시간 조금 더 걸려 한 2시간 이내로 춘천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국토부 도로 철도 지하화 추진 경인전철 지하화 속도 분나. 참 이거 계속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는 얘기인데 사실 그 고속도로가 남북을 단절시켰어요. 특히 구도심에 있어서. 그래서 굉장히 슬럼화됐는데 그 전철역 주변이. 근데 이거를 지하화한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이건 선거 때마다 나와서 표를 의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. 다만 이게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용한다는 건데 이번만큼은 제대로 이렇게 좀 사업을 해서 그동안 구도심들이 그 어쨌든 피해를 입었잖아요. 단절로 인해서.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예. 인천시 오는 2월 국토부의 제2공항철도 반영 건의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 위쪽으로 국제 공항철도가 이렇게 다니는데 요게 이제 인천역에서 연장을 해서 다시 공항을 이렇게 간다는 거죠. 그리고 요게 수인 분당선이나 기존의 경인선하고 연결된다는 거죠. 그래서 뭐 건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는데 아마 이 분리되는 영종구 주민들은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철도가 하나 더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. 제가 그 청주에서 이제 연수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유튜브 영상 제작에는 좀 소홀할 수 있습니다.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기다려 주시면 이제 연수가 끝나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 주간 브리핑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